한 명이 좀 올 텐데 조금 늦나 보네요.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호호호호. 자, 우리도 하하. 아이고야. 한 단원씩 줄게요. 한 단원씩. 오케이. 아이고 이거. 아이고 오케이. 자, 일단 우리 다시 앞부터 돌아오게 됐습니다. 간격은 조금 넓혀놨어요. 원래 기존에 내가 정리한 교평수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따다다다다다 붙어 있었는데, 아 이거 너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간격을 넓혀놨습니다. 만약에 이거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얘기해요. 뭐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이게 넓힌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되게 좁았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간 조금 모아놨냐면 한눈에 문제를 파악하기 쉽게 하려고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로 아마 1학기 내내 조금 빡세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단원상으로는 첫 번째 경우의 수. 자, 이 안에 세부 단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1단원이 여러 가지 순열.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순열 안에는 사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원순열. 아, 다음 교육 과정에선 빠진대요. 원순열이 빠진대요. 아, 가슴 아픈 원순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사실 근데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사실 조합으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복순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그냥 뭐 거듭 제곱으로 그냥 들어가주면 되니까 파이라는 기호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나는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카테고리가 둘이 다른 것 같은데 왜 묶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조합이야, 둘 다. 이항정리도 조합이잖아요. 컨비네이션 천지죠. 그렇죠? 그래서 말 맞다나 중복조합 하나라 이항정리 하나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2단원. 2단원이 이제 확률이 될 텐데 확률을 3개 단원, 2개 단원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2개 단원으로 자, 여기 3단원에 나와 있는 게 확률의 뜻과 활용. 그죠? 자, 요것도 우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확률의 뜻과 활용에서는 맨 첫 번째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마지막 기하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 사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찢어 놓으면은 사랑이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얘기랑 그 다음에 독립종속 이후부터 시작은 이제 독립식의 확률까지, 그죠? 그거까지 내용이 나왔었고, 마지막 최근에 했었던 거 통계, 그렇죠? 뭐 5단원이 이제 이산확률, 6단원이 연속확률, 여기 정규분법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항분법 같이 있고, 마지막이 추정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지금 우리가 3월달까지는 나가는 범위가 최소 일단 여기까지는 나가게 되겠고요. 3월달 한 달 동안에 많게는 여기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많이 나가면은 봐서 좀 그때 결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중간고사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중간고사 문제 되냐? 4월 모의고사 때문에 그렇죠. 6월 모의고사 때문에 그렇죠. 이 범위 그대로 맞춰 나갑니다. 어차피. 자, 그래서 요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3월 동안에 판서로 진도를 나가요. 근데 뭐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문제풀이 위주예요. 문제풀이 위주.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한번 코멘트 후딱 끝내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풀어보라고 아마 할 거야. 풀어보라고 하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좀 계속 지켜봅니다. 그래서 풀이라든가 이걸 좀 보고 최종적으로 문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게 아마 3월달 내내 이런 식으로 진도가 되겠고요. 진도가 나가겠고, 그럼 4월은 어떻게 되느냐? 4월에는 당연히 내신 준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나는 내신 준비 안 하는데 난 수능만 준비하는데 그러면 수능만 준비해도 돼요. 왜? 개별 맞춤으로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가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스케줄 짜면서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때는 4월 달에는.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확통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확통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수원수투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수원수투에 좀 더 집중해서 가줘야 됩니다. 평소 때는 그냥 계속 일단 풀면서 저기 목요일날 일찍 와도 됩니다. 목요일날. 저는 목요일 안 되는데 다른 평일날 일찍 와도 돼요. 다른 평일날. 잠깐 학교 끝나고 들러서 1시간 정도 후딱하고 가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5월달 뭐 정확하게 며칠이 될지는 몰라요. 다 같이 이제 기말 시즌이 좀 끝난 다음부터는 다시 또 판서로 진도 나가서 후딱 마무리 끝내고 6월달쯤에는 또 개별 맞춤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아마 뭐 6월부터 아마 7월 첫째 주, 둘째 주 뭐 기말고사 시즌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아마 빈출교형 정리라는 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 빈출교형 정리는 뭐냐면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갖다가 정리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사설 문제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엔제라고 불리는 거. 그래서 요거를 수1과 수2, 그 다음에 확통, 얘를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평가원 보기 한 4주 전 정도부터는 4주? 한 3주 정도 전부터는 그때 이제 완전히 모의고사 체제로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다 건드리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세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수원수투를 최대한 교평수 수원수투 문제 풀 수 있으면 풀고요. 아예 뭐 난 그거 없어요. 그럼 뭐 자유스터디 풀어도 상관없어요. 기출문제집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최대한 이때까지 다 끝나야 돼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수원수투가 기출문제집은 어느 정도 섭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약간 좀 난이도 좀 있는 것까지. 왜냐면은 얘가 그 다음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끝나줘야 이제 수능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위에서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 그러니까 수능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수원수투 확통까지.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주 1회가 이제 요거 모자란 거 마저 정리하고 나머지 주 1회가 약간 조금 빡센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보는 우리 주말 모의고사 말고 수업 시간 때 따로 보는 모의고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수능 끝날 때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지. 화이팅. 자, 그러면은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일단 원순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접근 방식이 일단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중복을 제거하면서 가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얘는 그냥 순열 방식이에요. 그냥 중복 제거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뭐 가장 간단하게 6명이 앉아있다. 그럼 뭐 6명 뭐 A, B부터 해서 뭐 C, D, E, F 있다. 그럼 얘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순열의 일종이니까 6명 다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한 칸 돌릴 때마다 중복이 나오지 않냐? 총 6개 중복이니까 답은 그냥 5팩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몰라. 어딘가 A는 반드시 앉아 있을 거예요. 그 A가 아무데나 앉아 있다라고 일단 한 명 먼저 고정시켜 놓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앉는 순간 나머지 5자리는 전부 다 다른 게 되니까 그냥 우리는 5팩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얘가 앉는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왜 한 가지예요?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얘는 뭐라 그럴까?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수를 똑같은 자리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원래는 전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예요. 원래는. 근데 헷갈릴까봐 나는 사람 수에서 똑같은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 차전에서 정리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쉽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더 편하지 않나? 다 나열하고 그냥 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A와 B가 마주 앉는다. 마주보고 앉는다 라고 한다면 이때요? 어때요? 이런 경우는
전체 6팩을 해준 다음에 나눠서 낼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A 같은 게 고정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A가 고정되는 게 한 가지, B는 그럼 무조건 이쪽이지 않겠냐. 그래서 B도 한 가지. 그럼 나머지 네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4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관련된 걸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다? 얘는 정말 쉬운 거밖에 못해요. 얘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죠? 고정되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이런 특이성 때문에 다음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원순열이 빠진대요. 다음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우리는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순열 문제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좀 풀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뭐 어려운 거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무난하게 평가 문제 2번 하나만 직접 잠깐 풀어볼게요. 2번 하나만. 자, 되는 친구들은 다른 거 계속 더 풀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저는 자료가 모자라요. 그러면은 딴 것도 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푼 사람들이 답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이웃해야 되는데 일단은 6명 중에 3명 뽑았죠. 그럼 A를 고정시켰다고 하면 B가 앉을 자리가 2가지. 잘했네. 그러면 나머지 3명 남았으니까 300개 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일단은 A, B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명 중에서 추가로 3명만 더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명 중에 3명을 골라줬을 때 그게 C, D, E가 나왔다 라고 쳐봅시다. 6시 3까지. 그러면 A, B, C, D 5명이 되는데 문제는 A, B가 이웃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A, B를 그냥 하나의 세트로 잡고 4명 원순위를 한 다음에 A, B 순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은 A, B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세팅해 놓고, 그죠? A 하나만 고정시키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면 어차피 A 고정된 상태라 다 다른 자리잖아요. 그래서 3명의 순서를 나열해주는 걸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654. 120의 2배니까 240까지.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돼요. 오케이. 4번. 저희 이웃하는, 얘는 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헷갈리면 좀 더,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질문해도 되고요. 스텝 1은 일단 좀 생략할게요. 스텝 1은. 자, 그러면 스텝 2 중에서
한 문제를 조금 가볼게요. 저희 9번 문제로 가봅시다. 스텝 2의 한 문제. 자, 앞에 남은 건 다 숙제입니다. 앞에 남은 거는 자, 여기서 여유되면은 앞에 남은 문제들을 풀어주고요. 앞에 거 다 풀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수원수트 옆에 꺼내놓고 같이 풀어요. 수원수트 옆에 꺼내놓고. 전체에서 빼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고정시킨다 그러면은 B를 고정시키는 게 낫겠죠. 제일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A는 둘 중에 한 군데 놔줘버리고 C는 그러면 그죠? 셋 중에 하나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자, 고정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힌트 잠깐만 좀 갈게요. 지금 가족권에서는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전체에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빼도 상관은 없는데,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빼는 것보다 사이에 껴집어 넣는 게 더 편할 때도 많습니다. 얘는 사이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예 그냥 조건 자체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B, C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건 제일 까다로운 게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제일 까다로운 거. 항상 제일 까다로운 걸 먼저 집어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뭐 블럭 같은 거를 갖다가 판때기에다 집어넣는다고 할 때 큰 블럭, 작은 블럭, 더 작은 블럭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작은 거부터 집어넣나요? 나중에 큰 거 어떻게 넣으려고? 그렇죠? 큰 거 먼저 집어넣고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거부터 집어넣고 중간중간에 끼워 맞추면 알아서 정리되게 돼 있어요. 괜찮죠? 지금 여기에서도 조건 제일 까다로운 건 누구냐? 가나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어이구야 굉장한 애가 있잖아요. 그쵸? B. 그쵸? 얘부터 세팅해 놓으면 편해요.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쳤을 때. 그럼 B부터 일단 결정하자 라는 거예요. 일단 너부터 안고, 너가 제일 곤란하니까 너부터 안고, 그 다음에 A는 이웃하게, C는 이웃하지 않게 집어넣어 놓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앞에 거 다 풀어볼게요. 만약에 B를 안 줬다. 그럼 A는 두 가지죠. 그럼 A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 C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셋 중에 하나요. 3.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300. 자, 그래서 마무리 지어보면은 A는 이웃을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뭐 안 들어도 되면 그냥 문제 풀고 있어도 돼요. 진짜로. A는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돼요. 두 가지. 그렇죠?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됩니다.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둘 중에 하나요. 자, 그 다음에 C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C는 요 X 표시된 자리들 중에서만 그나마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C가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 그럼 C가 뭐 이 중에 아무 데나 앉았다. 그러면 빈자리 3개인데 사람도 3명이죠? 그럼 뭐 나머지 3명은 알아서 앉으세요 하면 되죠. 3명의 순서만 줘버리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6 곱하기 6이니까 답은 36.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스텝 3 10번 하나만 해볼게요. 10번 하나만.